전 세계가 동시에 여러 전쟁과 군사적 긴장에 휘말리고 있는 지금 각국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바로 공중전력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이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전 배치 가능 여부, 유지 비용, 그리고 정치적 제약까지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전투기 선택이 국가 안보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KF-21은 아직 본격적인 실전 배치 이전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국가의 군과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 세계 안보 환경이 요구하는 조건과 KF-21이 가진 성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무제한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 러시아제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정치적 부담 없이 운용 가능한 대안을 찾는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글로벌 분쟁은 공군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전면전보다는 국지 분쟁, 장기 대치, 그리고 신속 대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싼 플랫폼은 오히려 운용 부담이 된다. 이 과정에서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현대적 센서와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춘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KF-21은 태생부터 특정 강대국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다양한 안보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구조, 점진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한 블록 개념, 그리고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가격 경쟁력은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기존의 고성능 전투기들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모두 분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한 국가의 신형 전투기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더 이상 지역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전략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변수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쟁과 갈등이 일상이 된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 KF-21 은원제가 쓰일 가능성이 아니라 곧 필요해질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단순한 기술 소개나 전시용 플랫폼이 아닌 실제로 도입 가능성을 놓고 계산이 시작된 전투기라는 점에서 KF-21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단순한 관측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폴란드 공군 수뇌부의 한국 방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FAU-10 생산 라인 점검과 공군 협력 논의라는 명분이었지만 유럽 언론과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방문의 핵심 목적이 KF-21 체험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산 전투기와 한국산 항공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는 폴란드가 특정 국가의 무기 체계에 종속되기보다 실제 전력 공백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국가가 KF-21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폴란드 공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KF-21에 탑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기체의 조종 특성, 시야, 센서 통합 구조, 그리고 조종사 관점에서의 운용성을 직접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유럽 공군들은 전통적으로 실기동 평가를 매우 중시하며 단순 제원표나 홍보 자료만으로 전투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서 KF-21 은설명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격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 내부 여론의 변화다. 기존에는 FA-50만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KF-21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군 수뇌부의 공식 발언 이후 KF-21이라는 이름이 언론과 군사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 국가의 차세대 전투기 논의가 주변 국가들로 연쇄 확산되는 전형적인 전조 현상으로 평가된다. 유럽은 현재 전투기 시장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 면에서는 확실하지만 도입 비용과 정치적 조건이 부담스럽고 유럽 자체 개발 기체는 생산 속도와 가격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틈새에서 KF-21은 유럽 공군들에게 전혀 새로운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완전한 5세대는 아니지만 실제 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폴란드 사례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공군 수뇌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KF-21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 안보 환경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는 메시지다. 이 과정에서 KF-21의 위상은 잠재력 있는 기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반응은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력 공백을 겪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기존 전투기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옵션이 아닌 전략적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KF-21이 단순한 관심 대상이 아니라 실제 도입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또 하나의 결정적 무대는 바로 인도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공군력의 격차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을 둘러싸고 반복적인 충돌과 대치를 겪어왔으며 2020년대 들어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유혈 충돌까지 이어졌다. 겉으로는 병력 철수와 긴장 완화를 합의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오히려 공군 전력이 집중 배치되며 상호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경 인근 공군 기지에 최신 전투기와 지원 전력을 대거 증강 배치했고 이는 인도 정부와 군 수뇌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인도 공군이 이러한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 공군의 주력 전투기 다수는 러시아제 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체는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상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를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고장이 발생해도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투기는 있어도 실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 문제로 직결된다. 인도는 전략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제 전투기에 대한 의존은 인도 공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빠르게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했던 이유다. 배경 속에서 인도 국방부와 공군 수뇌부는 공식적으로 대규모 전투기 교체 계획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수백 대 규모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요구한 조건은 명확했다.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도입이 가능할 것, 그리고 특정 국가의 정치적 제약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을 것. 이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KF-21의 성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KF-21은 인도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전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능이 부족한 기체도 아니다. 기존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체하면서도 조종사 전환 훈련과 운용체계 전환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점진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운용에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인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전력 공백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가 공군 전력에서 실질적인 균형을 회복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 지역에서의 전략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F-21이 인도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에게는 하나의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사례는 KF-21이 단순한 수출용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안보 환경에서 전략적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이제 KF-21은 특정 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시아 안보 지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도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교 대상은 미국의 F-35와 프랑스의 라팔이다. 두 기체 모두 이미 실전 배치 경험을 갖춘 검증된 전투기이지만 인도의 현실적인 운용 환경과 전략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장점만큼이나 명확한 한계도 드러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위치가 분명해진다. 먼저 F-3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과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춘 전투기다. 그러나 그 성능은 막대한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전제로 한다. 인도처럼 수백 대 규모의 전투기를 한 번에 교체해야 하는 국가에게 F-35는 단가 자체가 큰 부담이며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정비 인프라와 보안 규정 또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핵심 소프트웨어와 임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은 인도의 자주적 운용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라팔은 인도가 이미 일부를 도입해 운용 중인 전투기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라팔 역시 가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초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논란은 인도 내부에서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추가 도입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라팔은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대규모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에는 생산 속도와 물량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와 달리 KF-21은 인도의 요구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균형 잡힌 위치에 서 있다. KF-21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작전 수행에 필요한 센서 성능과 무장 통합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동시에 스텔스 설계 개념을 반영해 생존성을 높였으며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투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운용의 자율성이다. KF-21은 특정 강대국의 전략적 통제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서방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투기다. 이는 인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 전투기를 어떻게 쓰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진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KF-21은 매우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또 하나의 요소는 도입 이후의 성장 가능성이다. F-35나 라팔은 이미 완성에 가까운 전투기인 반면 KF-21은 아직 발전 과정에 있다. 이는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요구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투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체계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인도 방산 전략에 있어 중요한 매력 요소다. 결국 인도의 선택은 단순한 기종 비교를 넘어선다. 비용과 성능, 정치적 부담, 그리고 장기 운용 전략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KF-21은 극단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중간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도 내부에서 KF-21이 점점 더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다. KF-21이 진정한 수출 전투기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무대는 유럽이나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은 KF-21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는 핵심 시장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공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초고가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기에는 재정적 정치적 제약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은 노후 전투기의 대체다. 기존에 운용 중인 기체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 도입된 플랫폼으로 현대의 공중전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실제로 영공을 방어하고 분쟁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력이다. KF-21은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한다. 최신 센서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추면서도 유지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동남아 공군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중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중동 국가들은 상시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공군 전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 변수로 인해 특정 국가의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KF-21은 서방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은 중동 지역의 복합적인 작전 환경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 지역에서 KF-21의 경쟁력은 가격과 성능의 균형에서 나온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만큼의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실제 작전에서 요구되는 생존성과 전투 능력은 충분히 충족한다. 동시에 대량 도입이 가능한 가격 구조는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저가 전략이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의 결과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다. 한국은 이미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수출을 통해 약속된 성능과 납기를 지키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는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투기 도입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유지와 협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기술력만큼이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KF-21은 단순한 수출 후보가 아니라 해당 지역 국가들의 장기 공군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KF-21이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현재 국제 안보 환경과 각국의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현대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더 이상 단순한 기동 성능이나 무장 수량이 아니다. 적을 먼저 탐지하고 적에게는 탐지되지 않는 능력이 공중전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더 기술과 스텔스 기술의 경쟁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진화해왔고 KF-21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초기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기체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상 기반 레이더와 네트워크화된 탐지 체계가 발전했고 완전한 은폐는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고출력 레이더와 다중 주파수 탐지 기술은 기존의 스텔스 전투기조차
희미하게나마 포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스텔스 기술은 단일 해법이 아니라 설계 형상, 소재, 전자전, 운용 개념이 결합된 종합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KF-21은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설계 단계부터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기체 형상 설계와 함께 기체 표면에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 개념이 반영되었다. 이는 기존 5세대 전투기들이 채택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유지 보수 부담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형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조건적인 은폐 성능 극대화가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다. 하지만 스텔스 도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비 주기가 길어질수록 운용 가용률이 떨어지고 전투기 유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 문제를 인식한 한국은 단기적 해법과 장기적 해법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스텔스 도료 기술을 안정적으로 적용해 전투기 생존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전자기파 흡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플라즈마를 활용한 전자기파 제어 개념이다. 이는 아직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른 기술은 아니지만 레이더 신호를 단순히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차원을 넘어 탐지 자체를 교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재료공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차세대 개념을 이론 연구와 시험 단계에서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KF-21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기술을 한 번에 완성형으로 구현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형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향후 개량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투기를 단기간의 성능 경쟁이 아닌 장기적인 진화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다. 결국 KF-21의 스텔스 전략은 극단적인 은폐 성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제 전장에서 생존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접근은 레이더와 스텔스 기술의 끝없는 경쟁 속에서 현실적인 해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엔진이다. 기동 성능과 상승력, 항속거리, 무장 탑재 능력은 모두 엔진에서 시작된다. KF-21 역시 이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현재 운용 단계와 미래 발전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환점에 서 있다. 현 시점에서 KF-21은 미국에서 생산된 F414 계열 엔진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이 엔진은 이미 다양한 전투기에서 검증된 고신뢰 플랫폼으로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고출력 터보팬 구조를 통해 고속기동과 장시간 비행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초기 양산 단계의 KF-21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엔진이 해외 공급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수출과 운용 모두에서 정치적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량 생산과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KF-21에게 엔진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전략적 변수로 작용한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여부가 전투기 판매와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산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 방산 업계와 군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단순히 현재의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까지 포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동력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기술 자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전력 운용의 자유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이기도 하다. 국산 엔진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난이도 때문이다. 항공 엔진은 극한의 고온과 고압 환경을 견뎌야 하며 미세한 오차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엔진 개발은 소수의 항공 선진국만이 보유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시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술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형급 무인 전투기를 염두에 둔 터보팬 엔진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와 달리 반복 출격과 장시간 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엔진의 내구성과 수명 관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분야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차세대 공중전력 운용 개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 KF-21과 연계된 국산 엔진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전투기의 미래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엔진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능 개량과 수출, 그리고 작전 운용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투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국가 안보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KF-21의 엔진 문제는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검증된 해외 엔진으로 초기 전력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국산 엔진 개발을 통해 장기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은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찬 선택이다. 이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독립적인 전력체계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미래전장의 모습은 더 이상 단일 전투기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아니다. 공중전의 중심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합된 협동 작전 개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전술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인 전투기의 가장 큰 한계는 조종사의 생존과 피로도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투기라도 인간이 탑승하는 이상 작전 시간과 위험 감수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침투 임무나 초기 교란 작전은 무인 전투기가 담당하고 유인 전투기는 보다 안전한 위치에서 전장을 통제하는 방식이 차세대 공중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은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한 전투기다. 단독 운용만을 염두에 둔 기체가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을 통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중심 노드로 설계되고 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무인기가 적 방공망을 먼저 교란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KF-21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적은 어느 쪽을 우선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전장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KF-21편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전술 개념은 단순히 전투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력 손실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무인 전투기는 반복 출격이 가능하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략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장기 분쟁과 국지 충돌이 반복되는 현대전장에서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략 개념은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한다. 많은 국가들이 차세대 공중 전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무인 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KF-21은 기존 유인 전투기 운용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무인 전력을 통합할 수 있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 경로를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KF-21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성능 경쟁의 승리가 아니다. 이는 전투기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한국 방산이 도달한 새로운 단계의 증명이다. 값비싼 최첨단 무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대신 현실적인 비용, 유연한 운용, 그리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KF-21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투기다. 지금 세계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이미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이기도 하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지금 KF-21은 단순한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중전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